안녕하세요, 이러시의 채널입니다. 오늘은 16만 유튜버가 되신 후랭이님이라고 부동산 유튜버 채널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제 개인적인 신분이 좀 있기도 하고 궁금한 부분들도 많아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재밌는 이야기들, 정보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부동산 유튜버를 하게 됐냐. 특이하잖아요. 공기업 나와가지고 갑자기 부동산 유튜버를 한다는 게. 네, 특이하죠.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대학교 때 경매를 이제 세입자의 입장에서 당한 거죠. 뭐 당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간접 경험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세입자니까 뭐 아무것도 뭐 모르잖아요. 1층에 있는 공인중개사 아저씨한테 가도 뭔가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이 안 나와. 왜냐면 거기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물어봐도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고스톱만 치고 있어. 뭐 이렇게 벨 누르러 막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계속 와요. 아줌마도 오고 아저씨도 오고 막 와요. 경매가 이거 보러 오는 건가요? 그쵸. 입찰하기 전에 상태가 어떤지 보고 싶잖아요. 사람 살고서도 막 오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저녁에 막 와요. 띵동해요, 막 밤에. 왜냐면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이니까. 야, 그게 매너 없네. 근데 이제 그때는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문 활짝활짝 열어주고 보시라고. 그래야 뭔가 좀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설명도 해줘요, 제가 막. 여기는 이런 게 불편하고요. 내가 사무실 경매로 넘어갔는데 주인 체납고지서 이런 거 엄청 쌓여 있었고 뭐 계속 오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버리고 나니까 이만큼 또 오던데. 와. 집주인 연락은 당연히 안 됐고 그때 그런 신용정보 회사가 그렇게 많은지도 그때 알았어요.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재계약을 해서 이제 살다가 다른 데로 또 옮기게 됐는데 고시원 살다가 이것저것 다 살아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집에 대한 욕구, 부동산에 대한 그 욕구가 자연스럽게 살아보셨구나. 다 살아봤습니다. 고시원, 반지하, 그 친구 아버지가 연희동에서 건물 연희동? 네, 원룸에서 이제 동생이랑 같이 지내기도 하고 노량진 반지하에도 있어보고 다 해봤죠. 오피스텔도 살아보고 살아봤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주거 형태로 있으면 이제 이런 상태겠구나라는 걸 좀 느껴지죠. 이제 거기서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공인중개사 공부도 좀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부동산 유튜버를 하기 쉽지 않죠. 그것도 인터뷰가 주잖아요. 네. 대부분 본인 얘기 막 하는 건데. 그렇죠. 내가 전문가다. 내 물건을 사라. 내가 추천해준다. 그러니까. 나에게 컨설팅을 받아라. 내 강의를 들어라. 이제 보통 이런 느낌인데 4, 5년 전만 해도 인터뷰 자체의 포맷이 생소했고 특히 부동산 쪽은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제 동생한테도 물어봤고 내가 부동산을 주제로 해서 인터뷰를 할 거야. 다 부정적이었어요. 전부 다. 무슨 부동산을 인터뷰를 하냐고. 재미없는 거에 재미없는 포맷을 더하면 누가 보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 동생도 당연히 보지 않았고 구독은 누르나 보진 않는다.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포맷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시장이 열릴 거라고 봤어요. 이 인터뷰 시장이 앞으로 열릴 것이다. 끊임없이 소재가 나올 수 있고 대화 주제가 나오고 부동산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사실 이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키워드인 거고 부동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인테리어도 있고 소품, 사람들이 어떻게 세팅을 하고 사는지 이런 것들도 관심이 있잖아요. 소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았어요. 이거 괜찮겠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잖아요. 두드러 맞기 전까지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들었죠. 튀어나오면서 얻어맞으니까. 네. 제노님 처음 만났을 때 한 2만 명? 그쵸, 한 2만 명 안짝 그쪽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 헝그리했던 시절이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120명 정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여기까지 왔죠. 그렇게 왔죠. 이력이 되게 화려하네요. 우리도 만나서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요즘 삶이 어떤지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노님을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4년 전에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 느낌이어서 그때 후반 아저씨. 근데 압구정에서 과거 이야기를 되게 나갔고 제가 막 집요하게 막 캐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딱 듣고 이거 뭐지 이 사람? 되게 멋있다. 막 약간 이런 느낌? 레간자 차 소리 없이 강한 이런 느낌? 온갖 유튜버에 나와가지고 막 나는 뭐 몇 년 만에 뭐 몇백억을 벌었다는 등 막 이거랑은 완전히 결이 다른 그냥 조용하게 나는 내 갈 길 간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나 내공이 완전 자수성가 스타일이고 자산도 장난이 아니고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것도 약간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게 그냥 이렇게 반짝 성공 몇 년 만에 경제적 자유는 이게 아니고 정말 이걸 다 겪어보고 인생의 단맛, 쓴맛, 짠맛, 똥맛 다 겪어보면서 무너졌다가도 다시 또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또 읽어 나갔다는 걸 이제 딱 듣고 멋있다. 카페에서. 네. 진짜 그 커피는 맛이 없었는데 그 얘기는 진짜 그죠. 빵 되게 특이하게 했는데 모양이. 맛은 그냥 그랬어. 맛은 그냥 그랬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한번 인터뷰를 한번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후랭이님 인터뷰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다가 했던 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저런 계기로 부동산 유튜버 시작을 했는데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분명히 공기업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거를 관두고 유튜버의 삶을 딱 전향했을 때 갭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수입의 갭도 있을 거고 생활의 갭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유튜버의 삶을 살면서 그전 공기업 생활을 봤을 때 아, 이런 것들은 차이가 정말 실제로 있구나. 일단 공공기관이고요. 이제 수능을 출제했던 이제 기관이죠. 비슷합니다. 생활은 일찍 출근을 해요. 저는 이제 차 밀리고 막 앉아서 낑겨가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해서 6시 반이면 도착해요. 아침에. 와. 간단하게 1시간 정도 헬스장 갔다가 운동하고 아, 6시 반에 일어나서 헬스장 갔다가 가는 게 아니라 네, 그죠. 4시 반에 일어나서 헬스장 갔다가 출근 6시 반? 네. 와. 버스에서도 앉아서 가고 차도 하나도 안 밀려요. 아, 그게 아무리 싫어도 그 시간에 가기 출근하기 쉬운 게 아닌데. 막 낑겨서 땀나고 이런 게 더 좀 일찍 가겠다. 네. 와, 근데 좀 일찍 가면 많이 일찍인데. 회사에 있는 커피하고 이제 빵을 좀 구워가요. 대충 먹고 업무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되게 부지런하시구나. 네. 처음에는 그게 어려웠는데 좀 지나니까 이제 탄력 근무자라는 게 또 공공기관도 도입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원래는 9 to 6잖아요. 네. 근데 이제 8시부터 업무 보는 걸로 해가지고 5시에 퇴근. 공공기관도 시간을 땡겨서 할 수 있어요? 늦추는 거는 제가 많이 봤는데. 네, 늦추는 것도 있고 땡기는 것도 있고. 땡겨서도 하는구나.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이 생기더라고요. 공공기관은 원래 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걸 땡겨서도 할 수 있다는 건 조금 처음 알았어요.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어렵겠지만 네. 이제 그런 공공기관 같은 데는 또 신기하다. 사기업도 하고 있으니까 업무 혁신의 차원에서 직원들의 만족, 복지 뭐 이런 차원에서 생활 패턴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가족이 있는 분도 있고 어린이집 보내고 또 내가 와야 되는 분도 있고 하니까 되게 직원들 만족도는 좋더라고요. 칼퇴근하고 아침 일찍 가고 약간 이런 규칙적인 상. 상호에 거의 뭐 박혀 있었고요. 저도 똑같아요. 일을 저녁 되면 이제 막 우울해지고 저녁 먹고 나면 슬퍼. 다들 출근해야 돼서. 아니, 막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고. 아, 모두가 느끼는. 평일에는 잘 때가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귀찮고 막 힘들고 어차피 퇴근하고 낑겨 오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아, 친구도 별로 없어요? 저녁에 만날 친구들? 없죠. 없게 생겼잖아요. 네, 지금 만나는 친구들 연락하는 사람 몇 안 됩니다. 최측근 한 서너? 귀찮아서. 대부분 회사 끝나면 다 놀러 가서 술 마시고 놀고 막 이런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보다 그냥 집에 가서 조용히. MBTI로 뭐라고 하던데 집에서 있어야 이렇게 충전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해야 좀 풀리는 네, 사람이 맞아, 있고 저는 이제 집에서 좀 책 읽고 혼자 좀 있는 그렇게 해야 좀 충전이 되더라고요. 뭐 저랑 성향이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완전 집에서 있는 것만으로 충족은 솔직히 잘 안 되거든요. 한 반반 정도 나가서 만나기도 하고 집에도 있고 해야 충전되는 스타일. 근데 아예 집에서 있는 게 충전되는 스타일이시구나. 네. 좀 와이프가 똑같네요.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집이 짱인 것 같아요. 이불 밖은 피곤해. 전혀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지금은 출퇴근을 안 한다는 거. 출퇴근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졌다는 게 일단 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내가 주도적으로 쓴다는 거. 요게 회사에 있을 때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내 계획에 맞춰서 내가 계획이나 이런 걸 좀 짜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가능해요. 디지털 노마드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패턴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특히 혼자 일하시는 분들 1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내가 시간이 딱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게 웬만하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말은 또 반대로 내가 하루 종일 일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고 하루 종일 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잘 이렇게 쪼개서 관리를 못하면 생활 패턴이 무너져 버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걸 많이 경계를 하는데 혼자 집에 있으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어머니랑 같이 있다 보니까 대화도 계속 하고 동생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리프레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에는 잘 안 빠지는 것 같고 아침마다 저는 운동을 하잖아요. 17년째 이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운동하는 거에서 또 수련? 시간과 정신의 방처럼 그렇게 좀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 그것도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언제였죠? 2019년? 19년? 네. 뭐 그 정도쯤이었잖아요. 그때 봤을 때도 전 지금까지 뭐 10몇 년째 운동하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기 쉬운 게 아닌데. 근데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안 하면 이제 안 하면 피곤한 막 그죠. 화나 몸이 아파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입적인 거 아마 좀 많이 궁금해하실 건데 그때 당시에 평가원에서 제가 6년차 네. 마지막 때 실수령액이 한 430, 4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퇴사하니까 빵! 진짜 빵이 되던데요? 네. 뭐 이렇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